네, 안녕하세요. 지역사회관학 이상민 교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지역사회 보건간호의 정의를 볼 건데요. 일단 지역사회 보건간호의 정의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배워야 할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요. 학습 목표에도 제시가 될 겁니다. 자, 3, 2, 1, 뿅! 나왔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공중보건하고 지역사회 보건, 그리고 보건간호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요. 일단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게 이 세 가지 개념이에요. 공중보건, 지역사회 보건, 보건간호인데요. 먼저 이 공중보건이라고 하는 건 가장 먼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공중보건은 뿌리라고 볼 수 있어요. 루트, 뿌리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뿌리에서 세월이 지나면서 변화가 된 게 바로 지역사회 보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공중보건에서 변화된 것이 지역사회 보건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건간호하고 지역사회 보건간호가 있는데 이 보건간호에서 변화가 된 것이 지역사회 보건간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공중보건이 지역사회 보건으로 바뀐 것처럼 보건간호가 지역사회 보건간호로 바뀐 거하고 일맥상통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 중간에 있는 화살표가 무엇이냐, 이 공중보건하고 이 지역사회 보건이 이 보건간호하고 지역사회 보건간호에 영향을 미쳤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들의 뿌리가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사회 보건간호를 알려면은 우리는 이 공중보건과 지역사회 보건, 보건간호의 개념을 알아야 된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교과서로 넘어가 보시면요, 이 공중보건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한번 봅시다. 자, 줄을 한번 꺼볼까요? 모든 사람이 건강유지에 적합한 생활 수준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제도를 개발하기 위한 조직적인 지역사회 노력으로 질병의 예방, 수면 연장, 그리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효율을 증진시키는 과학기술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살펴봐야 될 것은 이 사회제도예요. 사회제도, 그 다음에 질병 예방, 수면 연장, 그리고 조직적인 지역사회의 노력입니다. 자, 이건 뭐냐, 공중보건이라고 하는 건 조직적인 지역사회의 노력의 결과물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직적인 지역사회의 노력이라고 하는 건 개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라는 거죠. 즉 지역사회 주민의 노력이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은 이 조직적인 지역사회라고 하는 건 지방정부 그리고 중앙정부 지역사회가 있을 것인데, 이러한 조직들이, 기관들이, 이러한 국가, 정부들이 주도를 해서, 정부가 주도를 해서 국민들의 질병을 예방하고 수명을 연장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 질병을 예방시키고 수명을 연장시키는 수단이 필요하겠죠. 질병을 예방시키고 수명을 연장시키려면 이러한 수단이 필요한데 그 수단이 바로 사회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정리를 해보면은 공중보건이라고 하는 거는 정부의 노력이다, 개개인 지역사회 주민의 노력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부가 사회제도를 통해서 질병을 예방시키고 수명을 연장시키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은 정부 있죠. 정부에는 지방정부도 있을 것이고 중앙정부도 있을 것이에요. 그죠? 얘가 무엇을 통해서? 사회제도를 통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다? 국민 질병 예방, 그 다음에 또 수명 연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 여러분들 요거 기억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한 분께 더 적어보면은 공중보건이라고 하는 건 개개인의 노력이 아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보면요, 19페이지에 네 번째 줄에 또 나오죠. 공중보건 사업은 지역 수준에서 지방 수준에서 정부 수준에서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데 목적을 둔다. 아까도 나왔다시피 얘는 개개인의 노력이 아닌 조직적인 지역사회의 노력, 즉 정부의 노력이다, 지역사회의 노력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공중보건이 있는 거야? 국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그 다음에 건강을 증진하고, 그 다음에 생명,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앞에서 아까 정리하는 것을 조금 더 추가를 해보면, 지역사회도 아까 나왔으니까 지역사회도 추가를 해보고, 얘는 이쪽으로 빠지고, 국민의 수면 연장, 건강 증진 더 너무 건강 증진, 질병 예방, 수면 연장,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PPT로 정리를 해보면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공중보건이라고 하는 건
정부, 지방정부나 중앙정부 그리고 지역사회가 사회제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다?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질병을 예방하고 수명을 연장시키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 밑에 공중보건의 기능과 필수 서비스가 있는데, 자, 기능을 보시면요, 공중보건의 중심 목적은 무엇이냐? 인구 건강 향상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수행되어야 할 행동의 묶음으로 이해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보건의 필수 기능은 11개로 정하고 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11개 기능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1번부터 11번까지 있는데 이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공중보건의 개념은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21페이지가 보시면요, 21페이지 지역사회 보건의 개념이 나옵니다. 아까 PPT에서도 보셨다시피 이 지역사회 보건은요, 공중보건에서 변화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시대적 흐름에 따라 변화가 된 것인데요, 어떠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변화가 된 거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지역사회 주민들의 보건 정책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생겨났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는요, 질병의 형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질병의 형태가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감염성 질환에서 만성 질환으로 변화가 된 거죠. 과거에 우리는 감염병이 굉장히 많이 유행을 했었어요. 그죠?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 변할수록 이 감염병보다는 어떻게 된 거야? 만성 질환이 많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만성 질환자들의 요구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공중보건에서 지역사회 보건으로 이렇게 변화가 된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지역사회 보건은 공중보건에다가 개개인의 노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추가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중보건에다가 개개인의 노력이 추가가 된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공중보건은 개개인의 노력이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개개인의 노력이 들어가지는 않았다. 그냥 정부 자체적으로 정책을 했다, 사업을 한 것이었기 때문에 개개인 노력이 필요 없다. 하지만 지역사회 보건은 개개인의 노력이 들어간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공보건하고 지역사회 보건의 차이점은 뭡니까? 개개인의 노력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우리가 구별해 볼 수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책을 읽어볼게요. 최근 변천하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보건의료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역사회와 대상자를 둘러싸고 있는 지역사회 가용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포괄적 보건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접근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래서 공중보건에서 지역사회 보건으로 변화하게 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세 번째 줄에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보건의료 기관과 지역 주민의 협동에 의하여, 지역 주민의 협동에 의하여라고 하는 거는 정부의 사회제도뿐만 아니라 그 개개인의 노력, 즉 지역사회 주민의 개개인 노력도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역사회 주민 협동에 의하여 일정 인구 집단에게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실천적 보건의료 활동으로 볼 수가 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역사회 보건의 개념도 학습 목표 해치웠습니다. 자, 중간 점검을 정리를 해보자면 이 공중보건하고 지역사회 보건의 차이점은 그렇지 개개인의 노력이 있냐 없냐의 차이점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공중보건은 정부가 사회제도를 통해서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질병을 예방하고 그리고 수명을 연장하는 그러한 것이었는데, 이 지역사회 보건은 공중보건에다가 어떻게 개개인의 노력을 추가를 해서 마찬가지 지역사회 주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또 뭐 하는 거야? 건강을 증진하고 그 다음에 수명을 연장시키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지역사회 보건간호의 정의가 나옵니다. 자, 이거는요, 아까 우리가 봤던 PPT 있죠. 이 보건간호인데요, 얘는 어디에서 온 거예요? 공중보건하고 지역사회 보건에서 발전된 모습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아까 지역사회 보건간호하고 마찬가지 발전된 것이라고 했는데, 발전되었다고 하는 거는 공중보건하고 지역사회 보건이 보건간호하고 지역사회 보건간호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보건간호라고 하는 친구는 공중보건에 더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지역사회 보건간호라고 하는 거는 지역사회 보건에 좀 더 영향을 많이 받았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게 유사하냐? 개개인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예요. 개개인이 들어가지 않는 거는 공중보건과 보건간호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 보건하고 지역사회 보건간호는 개개인이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는 거.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한 번 더 되새김하면서 봅시다. 인구 집단의 다음 페이지, 건강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구 집단이라 했어요. 인구 집단. 여기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구 집단은 선택된 인구 집단이에요. 선택된 인구 집단. 뭐 예를 들어서 고위험 집단이 있겠죠. 고위험 집단. 이 인구 집단의 건강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역사회를 하나의 통합체로 본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의 통합체로 보기 때문에 얘는 총체적인 관점에서 지역사회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있습니다. 목적을 두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쳐봅시다. 하나의 통합체로 보기 때문에 총체적인 관점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선택된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건강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데 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것만 하나? 그것은 아니다. 추가적으로 질병을 예방하고 장애를 교정하는 데도 있더라. 목적이 있더라. 자, 장애를 교정한다라고 하는 거는 재활이라고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면요. 개개인이 아닌 선택된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총체적인 관점에서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이다.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다가 별을 달고 공부를 해줘야 된다. 자, 그 보건간호라고 하는 거는 개개인의 노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총체적인 관점에서 선택된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사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목적은 뭐였습니까? 목적을 정리해보면 결국은 뭐다?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하고 장애를 교정하는 것이다. 자, 장애 교정은 아까 재활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그래서 요 두 가지의 문장이 바로 보건간호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요. 지역사회 보건간호의 정의가 나옵니다. 이 지역사회 보건간호는 보건간호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얘는 그 개개인의 요구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아까 보건간호는 개개인의 요구가 아니었죠. 개개인이 아닌 선택된 인구집단, 즉 고위험 집단을 대상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거였는데 지역사회 보건간호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주도를 하지 않고 지역사회가 지역사회 주민들의 개개인의 요구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사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를 베이스를 가지고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줄,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간호 제공 보건교육을 통해서 지역사회 적정기능 수준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궁극 목표로 하는 과학적 실천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역사회라고 하는 것은 개인도 될 수가 있고요, 가족도 될 수가 있고요, 지역사회 전체, 학교도 될 수가 있고요, 산업장도 될 수가 있고요, 직장도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바로 지역사회 보건간호입니다. 아까 보건간호는 무엇을 대상으로 한다 했어요? 선택된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했지만 이 지역사회 보건간호는 지역사회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말하는 적정기능 수준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내가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그 기능이에요. 그래서 그 기능,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내가 발휘할 수 있는 그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바로 지역사회 보건간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지역사회 간호의 목표는 적정기능 수준의 향상에 두되 지역사회 간호사는 지역사회의 건강 문제를 지역사회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자가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돕는 활동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단락에 보시면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간호 제공 및 보건교육과 관리를 통해 지역사회 적정기능 수준의 향상에 기여를 목표로 하는 과학적 실천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다 별을 달고요. 왜 주목을 해야 되냐? 이 자체가 바로 지역사회 정의입니다. 아까 앞에서 봤던 거 요거 있죠? 요거 그리고 요거, 이 모든 것을 총괄하는 정의가 바로 이 정의입니다. 자, 이 정의는 밑에 있는 그림으로 설명이 돼요. 자, 지역사회 보건간호는 대상이 누구라고 있습니다. 개인도 될 수 있고, 가족도 될 수 있고, 학교도 될 수 있고, 산업장도 될 수 있고, 지역사회가 될 수 있다. 지역사회 전체를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목표가 적정기능 수준을 향상시키는 거다 그랬습니다. 맞죠? 이 적정기능 수준은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내가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건강과 같이 생각을 해보면 이게 곧 자가건강관리 기능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가건강관리 기능을 향상시키는 게 바로 지역사회
보건간호의 정의인데요. 여기에서는 무엇을 통해서 이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지역사회 보건간호의 대상자들에게 무엇을 제공해서 이렇게 적정기능 수준을 향상시키자라는 겁니까? 물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세 가지가 있죠. 직접간호 제공, 보건교육, 그리고 보건관리가 있습니다. 요거는 관리라고 하면은 조금 무리가 있어요. 여기 앞에다가 보건이라고 하는 글자를 써줘야 됩니다. 글자가 너무 크다. 여러분들은 글자를 작게 해서 쓰세요. 그러면 지역사회 보건간호 대상자에게 직접 간호를 제공하는 거, 그리고 보건교육을 제공해서, 그리고 보건관리를 제공해서 우리는 이 사람들의 적정기능 수준을 향상시키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역사회 보건간호의 정의는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지금 처음 접해서 굉장히 생소하고 어려울 수도 있으나 이 그림을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여러분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일단 지역사회 보건간호의 대상은 보건간호의 대상과는 다르다. 모든 지역사회에 포함되어 있는 대상이 바로 지역사회 보건간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들에게 직접 간호를 제공한다든지 또는 보건교육을 제공한다든지 또는 보건관리를 제공을 해서 이 사람들이 자기 건강관리 기능을 향상시켜주는 것이다. 즉 적정기능 수준을 향상시켜주는 것이 바로 지역사회 보건간호의 정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사회 간호학에서 간호 수행을 할 때에는 요 세 가지를 활용을 해서 합니다. 요 세 가지가 지역사회 간호 수행에서 활용되는 세 가지 방법이에요. 직접 간호 제공하는 거, 보건교육 시키는 거, 보건관리를 하는 거. 요 세 가지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알아봤는데 추가적으로 지역사회 간호의 개념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정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추가적으로. 그래서 지역사회 보건간호의 개념이라고 해서 1번 건강과 질병은 연속선상에 있다. 이 말은 뭐냐면 건강과 질병은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요, 이렇게 줄을 끌 수가 있겠죠. 줄을 끌 수가 있고 이쪽을 질병이라 하고요, 이쪽을 건강이라고 칩시다. 자, 여기에 있으면, 이쪽에 있으면은 질병 상태예요, 건강 상태예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있으면 건강한 상태예요, 질병 상태예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역사회 간호학은 질병하고 건강을 볼 때에는 어떠한 관점으로 보냐면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한 선 위에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건강이라고 하는 건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으로 안녕한 상태다 라고 보는 거예요. 건강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 라고 보는 거예요. 안녕한 상태다 라고 보는 거. 어디 요소에 대한 신체적으로 안녕한 상태, 정신적으로 안녕한 거,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안녕한 거, 그 다음에 영적으로도 안녕한 상태를 지역사회에서는 건강으로 본다라고 봅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건강하다 그러면 질병이 없다라고 보잖아. 하지만 지역사회 간호학의 관점에서는 건강이라고 하는 건 이러한 요소들이 안녕한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앞으로는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속적인 관점에서 접근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지속적이라고 하는 건 일회성이 아니다라는 의미예요.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우리는 아까 직접 간호를 제공하고 보건교육을 제공하고 보건관리를 제공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적정기능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지역사회 간호학, 지역사회 간호는요, 이 직접 간호 제공, 보건교육, 보건관리를 한 번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역사회 간호의 관점에서 보는 간호라고 하는 것은 뭐다? 일시적인 간호가 아니라 지속적인 간호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시적 관점이 아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임상적 관점도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상적 간호는 단순하게 뭡니까? 질병이 없는 것만 보는 거죠. 하지만 아까 지역사회 간호는 뭐라고 했습니까? 신체적으로도 없어야 되고, 정신적으로도 없어야 되고, 사회적으로도 없어야 되고, 영적으로도 없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사회 보건간호의 개념은
인상적 관점도 아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조금 어려움 감이 있지만 동영상을 여러 번 시청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이 지역사회 간호학의 정의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뭐 하나의 질문이 들어올 수도 있을 거예요. 교수님, 우리는요 지역사회 간호를 배우는데 왜 우리 책에서는 지역사회 보건간호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쉽게 생각하면 지역사회 보건간호하고 지역사회 간호는 똑같은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똑같은 건데 표현의 차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표현의 차이다. 아시겠죠? 표현의 차이다. 이거는 나라마다 표현이 다른 거고요. 그리고 학자마다도 표현이 좀 달라요. 하지만 요즘 추세에는 지역사회 보건간호라고 가는 추세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가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요 여기까지 했는데 마지막 학습 목표가 남았습니다. 5번 보건간호와 지역사회 보건간호의 차이점이 나오는데요. 강의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이렇게 표가 나와 있어요. 요거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요건 별 2개씩 달아놔야 돼요. 별 2개씩. 별 2개. 자, 영문 국가고시 잘 나온다. 잘 보셔야 돼. 자, 보건간호라고 하는 건 아까 정부가 주도하는 거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국가 차원의 포괄적인 예방이에요. 포괄적이라고 하는 건 총체적인 관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포괄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 간호는 국가가 하는 게 아니죠. 국가가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사회의 요구에 따라서 지역사회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지역사회 주민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간호는 국가 차원에서 포괄적인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주도를 하는 것이고요. 정부에서 지역사회로 사업이 내려오게 되겠죠. 그래서 하향식입니다. 하향식이고 지역사회는 수정적일 수밖에 없고요. 하향식이기 때문에 수직적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반면에 지역사회 간호는 지역사회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이 사업이 시행되는 겁니다. 요구라고 하는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것을 원하는지라는 거예요. 지역사회 주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지역사회 기관이 주도하는 거예요. 지역사회 기관이 주도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지역사회에서 정부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향식이라고 볼 수 있고 지역사회 자체에서 지역사회 요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능동적인 것이고요. 정부에서부터 지역사회로 하향식 내려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평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지역사회에서 원하는 것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건간호의 목적은 아까 질병예방, 건강증진, 그리고 장애교정, 재활이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사업의 대상은 선택된 인구 집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고위험 집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얘는 정부가 주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재원, 이 돈은 어디에서 마련한다? 그렇지. 국가에서 마련한다. 공공재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개 더. 얘는 국가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포괄적인 보건사업 체계를 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역사회 간호의 목적은 뭐냐? 아까 지역사회 정의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최종 목표는 적정 기능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즉 자기 건강관리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요? 누구를 대상으로? 그렇죠. 지역사회 주민의 적정 기능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것은 곧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역사회 주민의 요구에 따라 시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은 어떻게 되는 거야? 개인도 될 수가 있고요. 가족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을 포함한 지역사회 전체가 대상이 되는 거고요. 지역사회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의 돈도 들어가지만 민간기관의 돈도 들어갑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보건간호는 민간기금으로 사용할 수 없어요. 하지만 지역사회 간호는 민간기금도 사용할 수가 있고 공공재원 국가의 돈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얘는 특히나 지역사회 주민의 요구들을 충족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를 유식한 말로 건강관리 사업체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보건간호하고 지역사회 간호를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는요. 아까 몇 페이지였습니까? 18페이지군요. 18페이지 가보면
공중보건이 나오는데 한 번 더 보시면 공중보건은 지역사회보건으로 나중에 이렇게 변하게 되는 것이고, 공중보건하고 지역사회보건은 보건간호와 지역사회보건간호에 이렇게 영향을 주어서 발전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중보건은 항상 뿌리가 된다. 공중보건에서부터 출발을 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공중보건이라고 하는 건 아까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를 안 내렸네. 공중보건이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은 조직적인 지역사회의 노력이었어요. 개개인의 노력이 아니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정부나 지역사회가 무엇을 통해서, 사회의 제도를 통해서 질병을 예방하고 수명을 연장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아까 이 그림이 나왔었죠. 그렇죠? 한 번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가보면 지역사회 보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는 공중보건에서 뭐가 추가된 거라고 했노? 그렇지, 개개인의 노력이 추가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지역사회 주민들의 참여가 들어간다 라고 했죠 아까. 그쵸? 그러니까 조직된 지역사회의 노력에다가 개개인의 노력까지 합쳐진 것이 바로 지역사회 보건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건간호하고 지역사회 보건간호, 지역사회 간호가 나왔었는데, 이 보건간호라고 하는 건 인구집단, 특히나 선택된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자, 이들을 우리는 하나의 통합체로 본다. 지역사회 하나의 통합체로 보기 때문에 총체적인 관점에서 질병을 예방하고 장애를 교정하고 그 다음에 건강을 증진시키는 그러한 것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개개인이 아니다 라고 했어요. 개개인이 아니다. 그래서 선택된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총체적인 관점에서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더라. 자, 반면에 지역사회 보건간호는 뭐였노? 지역사회 보건간호는 뭐였어요? 정부가 주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주도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지역사회 간호 정의는 뭐였습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개인이나 가족, 학교, 산업장, 지역사회, 모든 지역사회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대상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대상해서 세 가지를 제공한다. 뭐? 직접 간호를 제공하고 보건교육을 제공하고 보건관리를 제공해서 무엇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적정기능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적정기능 수준을 향상시킨다고 하는 건 뭐였노? 자가 건강관리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리고 지역사회 보건간호에 세 가지 추가적인 게 있었죠. 건강과 질병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연속 손상이 있는 것이고, 건강이라고 하는 건 단순하게 신체적으로 질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안녕한 상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성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임상적인 관점도 아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정리를 했었죠. 보건간호는 국가 차원의 포괄적인 사업이다. 그래서 포괄적인 보건사업 체계를 띄고 있고요. 정부가 주도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향식이다 라고 했고, 정부가 주도하니까 공공지원으로 돈을 마련하더라, 사업비를 마련하더라 라는 것이었고, 선택된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지역사회 간호는 지역사회 주민의 요구에 따라서 지역사회의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죠. 추가적으로 설명하면 지역사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캐치를 해서, 이번에는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이런 사업을 할 거예요 라고 정부에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에서 일정한 돈을 지원해 주겠죠. 그 돈이 지원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지역사회에 있는 민간기관이 있을 거예요. 그 민간기관에서도 돈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두 가지의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지역사회 주민의 요구에 따라서 우리가 시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향식이죠. 지역사회를 베이스로 해서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상향식이고 능동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개개인의 요구에 따라서, 지역사회 주민의 요구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거를 유식한 말로 건강관리 체계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이고 힘드네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굉장히 좀 버퍼링이 심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그냥 오랜만에 강의를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버퍼링을 좀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LMS나 또는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전화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좀 한번 눌러 봐주세요. 아니 뭐 나도 뭐 유튜브 시대라고 하는데 한번 해보고 있거든 지금. 그래서 한번 눌러 봐보세요. 유튜브를 통해서 이게 강의가 제공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해주십시오. 해주십시오. 뭐 강의는 아니지만 그냥 뭐 동영상 볼 때 한번 추가해주면 뭐 그래도 뭐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